시기에 부모님들이 내 영어가 좀 아닌데 우리 아이가 내 영어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영어를 보고 영어에 집을 짓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0년간 영국에서 연구하고 집대성한 아이들의 공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공부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공부 감각이라는 게 뭘까요? 10세 이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4세, 7세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공부 감각이라고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공부를 즐기는 공부의 기초 체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세 이후에는 학습,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고요. 그 전에는 어떤 것이 공부인지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자신감을 기르는 그런 기초 체력, 공부에 대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각은 결국 그런 기초 체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도 우리 아이가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아이 10세인데 아직 공부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10세가 됐다고 해서 뿅 하고 갑자기 공부 감각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에게 박 교수님께서 조금 안심의 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어학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어 습득에도 굉장히 개인차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개인차라는 걸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언어 습득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로 개인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빨리 말을 배우는 애가 있고 좀 느리게 배우는 애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은 자기의 페이스를 갖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기초 체력은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유아기의 그런 소중함, 그때 배워야 되는 기초 체력의 중요함,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떻게 딱 온앤오프 버튼처럼 있고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시간이 10세 이전, 특히 4세, 7세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 듣고 조금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부에는 영 관심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식으로는 공부는 항상 책이랑 하는 거고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고, 이 책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하는 공부도 맞고 책으로 하는 공부도 맞는데요. 그런 공부는 이제 학습의 영역에 속하고, 이런 학습은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발달했을 때, 그러니까 10세 이후에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공부라는 거는 놀이가 결국 공부인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서 스터디라고 이제 공부하다를 번역한다면, 스터디라는 동사는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쓰지 않아요, 잘. 7살 아이가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세요. 7살 아이가 스터디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노는 것, 경험하는 것, 놀고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체험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될 거는 놀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 사실은 놀고 체험하고 느끼는 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특히 학창 시절에는 책상에서 책으로 하는 공부가 우리의 중요한 공부의 일상이긴 하지만, 인생을 전체로 돌아보면 느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공부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자세나 자신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시기에 자신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 이게 참 호기심, 자신감, 그리고 탐구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정말 학습과 교육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막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좀 증폭시켜주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책에서 건강한 무관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다 스케줄링을 해주시고 이걸 읽고 이걸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호기심, 탐구심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한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방목하거나 방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감각은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대화보다는 지시적인 말하기에 익숙하죠. 아이들과 특히. 이것 좀 해줄래? 이거 해야 돼. 특히 해야 돼. 당위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시기에 엄마가, 아빠가 당위적인 말보다는 대화를 해주세요. 왜 이럴까? 왜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왜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왜를 무시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거와 같이 그 아이들이 왜 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 대화해주세요. 그렇게 대화해주시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주시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공부에 대한 기초 체력과 감각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딱 찍어서 이걸 하면 늘어납니다 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그 아이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숨은 잠재력, 숨은 능력,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많은 관찰, 경험, 실패가 필요해요. 항상 성공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실패를 겪으면서 또 그 아이들의 잘하는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 그리고 대화. 경험을 아이들만 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경험에 얽힌 대화,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아이 마음속에 불씨를 지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뭔지 알 것 같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 열정, 패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고, 또 그거를 또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100%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30%라도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0%를 주면서 아이에게 100%를 바라기보다 70%를 주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200%를 만드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30%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믿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책에서 쓰는 건강한 무관심의 30%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열정인데 10세 전에 아이들이 열정이 막 어른들처럼 감정으로 나타나진 않고요. 그 열정은 태도로 나타나요. 아이들의 자신감, 호기심, 탐구심,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되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두려움과 싫어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그런데 두려움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마음,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 이거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열정. 이게 생기면 아이들이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교수님 이력을 제가 보니까 아동 언어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사실 이중 언어, 영어 학습 이런 것들 되게 관심 많으시고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영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영어가 옵션이 아니고요. 적도 아니고요. 영어를 미워할 것도 아니고요. 영어는 우리가 공생하고 상생해야 될 언어예요. 한국어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10세 이전, 특히 4세, 7세 유아들, 요즘에 유아 영어 공부에 대해 관심이 다 많으시죠.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기에 어떤 보캐블러리나 어휘를 몇 개를 마스터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문법을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의 감을 익히는 거예요. 저희 아이 딸이 둘이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한국어 화자가 된 다음에 영어 화자가 되게 제가 했거든요. 영국에 있죠, 아이들은. 네. 네네. 지금은 영어가 모국어처럼 하지만 한국어를 잊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저하고 아이들 사이에 감정 언어가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을 익히는 거. 근데 이 감을 익힐 때 이 아이들의 제가 습득을 보니까 특히 둘째 아이가 습득하는 건 제가 그 촬영을 해놓고 기록을 다 해놨었어요. 근데 네. 가장 먼저 아이가 영어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감이었어요. 그 감이 뭐냐면 분위기 그리고 제스처.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토네이션은 굉장히 피지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구조. 그래서 부모님들이 문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문법이라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시기에 나쁜 게 너 영어 못하는구나. 너 영어가 이상해. 너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식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건 가장 나쁘고요. 그 시기에는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 그리고 영어가 몸에 배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많은 인풋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인풋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영어 학습에서 시기보다 중요한 게 방법이다. 일찍 하면 좋아요. 사실 언어 습득의 최적기는 2세에서 5세 사이예요. 일찍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일찍 하면 아이들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찍 접하면 좋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2세에서 5세까지 그 시기에 부담으로 들어가면 평생 그게 나쁜 영향력이 돼요. 이건 싫어하는 건데 내가 해야만 하는 건데 근데 2세에서 5세 사이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면 그건 가장 좋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시기에 집중하셔야 될 게 어휘 교육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가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나 문법 교육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 얘가 영어를 즐거워하고 한두 마디 말하고 싶어 하고 저희 작은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한 번은 자기가 인형을 가져놓고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인형한테요? 네, 인형한테. 엄마 아빠도 없었고 언니도 없었는데 혼잣말로. 그런데 그 아이를 영어를 잘 들어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얘가 스스로 영어로 말하고 싶어함. 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법은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영어가 편하게 아이에 친숙해지는 것. 이렇게 친숙해지려면 인풋도 중요하고 또 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법을 맞지 않은 말이나 아니면 좀 틀린 영어로 이야기하고 놀 때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코렉션은 사실 영국 초등학교에서 코렉션은 거의 없어요. 코렉션은 그렇게 좋은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고 맞아 즐겁다 또 해보자 놀아보자.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오면 좋으냐면 스스로 막 인형놀이를 혼자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까지. 근데 그렇게 오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영어에 노출시키고 영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모든 걸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일상 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부터 성인 영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사교육비 들이지 않고 하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정말 관심 있으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대중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어할 계기가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영어 교육학 연구를 해보다 보면 영어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투자를 그 어린 나이부터 하는 곳이 없고요. 네.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딱히 좋은 잘하지도 결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이 영어 울렁증, language anxiety를 앓고 있고요. 두려워하고요. 너무 많은 돈을 어릴 적부터 지출하고요. 맞아요. 재정적인 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영어 두려움증, language anxiety를 가지면 너무나 나빠요. 왜냐면 이게 그 다른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어를 완전 싫어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건 너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도 사실 어릴 적부터 뭐 영어를 접한 것도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희 땐 그랬죠. 네. 영어를 했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영어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생활하고 글 쓰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시기보다 방법. 시기를 일찍 하면 좋죠. 물론 그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머릿속에 촘스키 교수가 말하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제가 있는데 그 기계가
2세, 5세 이때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연구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작동을 한대요. 다만 이게 느릴 뿐이죠. 느릴 뿐.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해외에 늦게 나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쓰는데 문제가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게 느릴 뿐이지 작동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는 중요하지만 시기보다 방법론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는 정말로 리소스가 없었어요. 요즘은 정말 많은 리소스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제가 엄마하고 아빠 말씀드리는 게 엄마만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거. 같이 해야죠. 네. 요즘에는 도서관, 영어 도서관도 있고요.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요. 구립, 시립,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유튜브 자료들도 있고요. 맞아요.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은 걸 부모님이 잘 활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유치원은 물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한 가지를 꼭 물어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보고 하셔야겠지만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유치원에 가서 영어로 활동하는 거를 개인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특히 그 외향적인 아이들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보내시면 좋아요. 네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너무 가기 싫을 때, 그럴 때는 저는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 울렁증, 언어 습득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에 앵사이티가 있으면 언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가서 앵사이티가 많아지면, 두려움증이 많아지면 그 언어는 절대로 쓸 수 있는 언어가 표현 언어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어 유치원 문제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리소스를 엄마 아빠가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이머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의 제일 좋은 점은 4세, 7세 아이들에게 영어가 즐겁고 영어가 공생할 만한 그런 친구 같은 역할, 느낌만 그때 받으면 된다고, 감만 형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내 영어가 좀 아닌데 우리 아이가 내 영어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영어를 보고 영어에 집을 짓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어의 대화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같이 해주시되 한국말을 무조건 많이 해주시고요. 왜냐면 한국어가 아이들의 표현 어휘거든요. 이 표현 어휘를 영어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풍성하게 해주시되 레귤러하게 집에서 엄마하고 영어랑 대화하고 그 영어가 즐거운 영어로 자리 잡고, 그래서 영어에 대해 좋은 인상만 4세에서 7세에 주시고 그 이후에 학습적인 영어를 공부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4세에서 7세 정도에 영어를 엄청나게 뭐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절대 거죠?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그때 아이들은 기억력도 굉장히 이제 스펀지 같은 시기잖아요. 그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덕티브한 것이 있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암기 이외에, 그러니까 암기가 아닌 실제 프로덕티브한 널리지, 그러니까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널리지의 언어가 아니면 그 언어는 금방 없어져요. 학습으로 이어지지 네, 않는군요.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거는 습득도 되지 않아서 그냥 한마디로 우리 있잖아요. 배우면 나가는. 네. 네. 그렇게 되는 널리지들은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브레인 엑서사이즈만 하는 거거든요. 언어의 습득으로 남고 그거의 마크로 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것보다 영어 할 수 있고 재밌네. 나도 할만하고 재밌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재밌고 할만하네,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이르면 좋지만 그 이른 시기라고 너무 그 시기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영어에 좀 치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 후에 보캐블러리나 어휘나 이런 습득은 7세 이후에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게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이 책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활용법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 제가 이제 매 장마다 여러 가지 감각들 말씀드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코너들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 서제스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 정말 엄마표 영어도 나왔지만 엄마 아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각각의 감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사항,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서부터 할까? 결코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잘하실 수 있는데 자기 그 환경에서 그 아이에 맞는 방법,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각각에서, 각 장에서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같이 정해보시면 저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의 이 책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